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9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시장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역삼각형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무료방 링크 제가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저희가 카페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카페 링크를 달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무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려고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7890인데요.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상황을 지금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 현재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뭐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조금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정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3.8% 정도, 다우는 3.8%, 나스닥은 2.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5%, 코스닥 5.1% 생각보다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나오는 데에는 사실 이제 호재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호재에 대한 얘기들이 뭐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2300을 기준으로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2350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일단 안 됐는데 2350을 찍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넘어서 버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는 조금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고평가 논란들도 지금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지금 중요했던 부분과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까지 지금 일단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상승의 배경에는 확진자 둔화와 함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하면은 대선 전, 훨씬 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확진자의 둔화와 함께 같이 이렇게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더 시장에 대한 이 안도감을 주었고요. 여기에 어제 그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실업률 등이 예상치보다는 일단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큽니다. 큰데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 이렇게 조금 호조가 되다가 한번 꺾였었잖아요. 한 2, 3주 정도 꺾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가 지금 살짝 또 꺾이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조금 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조금 이 악재 쪽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돼 가고 있는 부분, 이제 드디어 위챗까지도 지금 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까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죠. 홍콩 관리들도 뭐 캐리람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한 11명 정도 지금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선과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에 반대하고 있지 않죠. 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미국 여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를 했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놨죠.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여론을 보면 중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중국을 적당한 선에서 때리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론의 이 폭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갈등이 지금 격화돼 가고 있는 부분, 여기에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얘기, 어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알리바바 다음 타겟이 알리바바가 될 수도 있다, 뭐 바이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오늘 아침까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약에 안 되면 행정명령
발동할 거야라고 예고를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주 이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요 상황에서 발효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나왔어요. 일단 급여세는 유예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400불로 지금 줄인 상태지만 원래 공화당이 처음 제시했던 200불보다는 올라간 상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수정치로 발효를 했다라는 거. 이게 자기 주장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얘기를 하나 여기에 얹었던 게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급여세는 앞으로 영구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괜찮은 모습들이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주 이슈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확진자의 추이입니다. 일단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죠.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김광현 선수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선수들 간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관리들 간에도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취소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확진자 추이가 일단은 조금 꺾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다음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립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수치가 나올 거라고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데 지난주처럼 립 서비스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우호적인 발언들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 이제 변수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변수인데 미국 대선 관련한 TV 토론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인디애나주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9월 29일 TV 토론이 첫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플로리다가 10월 15일, 그 다음에 테네시주가 한 10월 22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앞당겨서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될 겁니다. 앞당겨지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당기는 게 안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몇 차례 있었었는데 1대1 토론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존에 과거에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도 나왔던 내용에서 실언이 한번 있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 포인트 정도 지금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무기는 TV 토론입니다. 여기서 작년에 지난 대선 때도 TV 토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지지율을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더 나올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후보가 거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기존에 보면 역대 미국 대선에서 대선 100일을 앞두고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던 후보가 뒤집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 좀 약한 모습을 기존에 이때까지 보여왔고 최근에도 또 그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면 주식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후보의 관련주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애들이 있었죠. 몇몇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동안 보시면 미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독보적인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강한 국가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하드 파워가 강한 국가인데, 중국이 막대한 자본금을 갖다 쏟아붓고도 주변에 우호국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이게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미국이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스스로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기간 들어와서 깨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큰형님 리더십, 요게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보게 되면 어제 아침에 나온 얘기가 캐나다 쪽에서 미국의 보복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왜? 미국이 경제적인 손해를 조금 본다 하더라도 큰형님 리더십을 발휘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경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다음 4년을 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서 이런 식이거나 이것보다 더 강화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신자유주의라는 큰 패러다임이 또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봐야 합니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니까.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의 발효, 이게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하락을 하다가. 요번 주에 이게 막상 발효가 됐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에 따라서, 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이 알리바바나 바이두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협상, 1차 협상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진 미중 협상이 지금 있죠.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행률이 23%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양보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때리는 게 여기서 양보해라라는 거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양보한다고 해서 이거 안 할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양보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홍콩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 중국이 정말 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한번 지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출되는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을 건데 일부 선반영이 조금 됐습니다. 현재. 근데 좋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공식적으로 빠져나가야 될 금액들이 남아 있으니까. 반대로 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몇몇 기업들이 있었죠. 뭐 시젠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지금 얘기들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새롭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테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기대를 낮추고 보자. 그다음 이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아마 6월 달부터 계속 드렸던 내용들이었고, 7월 들어오고 8월 아마 첫째 주에 이제 집 나갔던 외인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 주 살짝 조금 매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크지 않았고요. 집 나갔던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 그동안은 집 나갔던 외인들을 유동성으로 동학개미들이 채웠잖아요. 근데 요번 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죠. 죄송합니다. 지난주 들어와가지고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이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가 엄청났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컸고요. 그거 부분을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다 메꿨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한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2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한 2천억대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아마도 요번 주 들어와서는 기관들이 얼마나 더 팔 것이냐, 아니면 매도가 조금 중단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지수 전망하고 관심 섹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수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2280 정도에서 2450, 여기가 하나의 박스 레벨입니다. 요게 하나의 박스 레벨이라서 조금 이번 주 내에 이만큼 다 움직인다가 아니라 요번 주 지금 2300포인트를 넘긴 상태에서 현재 한번 2300포인트가 이 조정이 온다면 230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받칠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정도가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변동성이 좀 폭이 크지만 요번 주 내에 다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 주는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840에서 885 사이 정도가 역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 정도 라인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요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공매도 관련한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난주 5G 후반으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6G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VR, AR, 엔터, 콘텐츠 이쪽까지 연결을 지금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요것 때문에 제가 일단 하나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 안 올라간 애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 지난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지금 현재 보면 전기차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유럽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많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 유럽 쪽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좀 차별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수소 섹터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 이게 친환경 섹터들이죠. 친환경 섹터들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그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상승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요것과 관련된 쪽에서의 친환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생법 관련주들, 요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인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일찍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8월 말이니까 아직은 남은 얘기입니다. 남은 얘기인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선침해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학개미들이 원체 똑똑해지다 보니까 언론에서 조금 일찍 한번 흘리기 시작을 하면 미리 딱딱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수급이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할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